독일에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정말 생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도시 같은 전 세계 환경 도시로 알려진 그런 도시인데, 저희가 1부에서는 기후 침묵의 원인, 그리고 2부에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기후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3부에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어떤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갈무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사, 영역, 층위, 뭐 큰 층위도 있고 작은 층위도 있고 중간 층위 있을 텐데,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물론 정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경제를 빼놓지 않고 다른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임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가기는 좀 어렵다. 특히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끊임없이 지구의 소중한 자원을 뽑아내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결국 그러다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해서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기후위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끊임없이 물건을 좀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중한 자원과 소중한 지구를 파헤치는 그 경제 시스템이 정말 그 한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자본주의 바꾸자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면 뭔가 그 이후에 다른 걸 상상을 해야 되고 대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으로 생각할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물건은 생산하고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은 생산하지 않고 쓸데없는 정보는 주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 누구나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은 높여주지만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다들 상상하고, 일도 좀 덜하고 노동시간 좀 줄어들고 이런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맞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너무 멀리 있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살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살림 조합원들이 보실 텐데, 주로 한살림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다른 경제예요. 저희가 상품이란 말을 안 쓰고 물품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가령 집을 우리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집 그 자체로 사는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건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 이걸 되게 중시하고 교환 가치보다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더 중시한다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그 한살림 정책에도 사용 가치를 중시하고 서로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물품이란 말을 씁니다. 공급이란 말을 씁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다른 경제거든요. 시장과는 약간 다른 경제를 이미 꿈꾸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작은 모델들 혹은 조금 큰 모델들이 서로 연대하고 그런 대안적인 경제의 꿈을 좀 키워나가고 확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경제 얘기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독일에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정말 생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도시 같은 전 세계 환경 도시로 알려진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체 도시 에너지를 자립을 해요. 네, 100% 재생에너지. 그리고 도시 안에 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 도시역에 내려서는 역 밖에, 그러니까 도시의 변두리에 차를 세워놓고 도시 안에서는 자전거나 그 트램, 전차만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다 숲 같은 걸로, 도시 안에 숲이 굉장히 많고 숲 안에 벌통들이 막 있어가지고 꿀벌이 되게 많고
이런 도시, 그러니까 정말 환경수도 꿈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실존하는 도시인데 녹색당 출신의 시장이 16년간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녹색당 출신 시장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이런 사람이 계속 시장을 하기를 16년간 원했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 모여서 결국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를 치렀는데 정말 기후환경 얘기를 많이 못했다. 정말 할 때인데 많이 못했고 정치인들은 투표로 사람들이 여론으로 움직이거든요. 표가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기후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후 얘기하는 사람한테 표를 뽑아줄 거야, 표를 던질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실정이 굉장히 강조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한 걸음의 스텝이 더 필요한지 저는 불매운동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압력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매운동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론을 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감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활동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조금 그런 감시단, 모니터링 하시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어떻게 감시해? 이게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된 집단적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좀 한 걸음, 개인적인 실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살림에서 그 지역별로 소모임을 여시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나 아니면 먹거리 관련된 여러 소모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커뮤니티로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모이면 결국 시스템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실천이 미미하진 않다 결코.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님이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늘 많이 들어봤지만 궁금하신 점이 다 풀리지 않으신 분은 영상 본문에 우리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 워크북이 있어요. 생활실천 워크북을 다운받으셔서 한살림과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한 가지 숙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한 권씩 좀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하시려고 하고 왜 추천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살림 성남용인 식생활센터에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부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선택을,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 이 책에 보면 그 음식과 지구 편이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살아있는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지구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저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미성님은 네. 저는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잠깐 경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흔히들 이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기후위기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성장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우리 환경 문제 기후위기 걱정하다가 다 실업자 되면 어떡해? 우리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이 다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하는데 그 환상을 좀 깨줘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는 사실 경제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인 의료,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단지 정말 극소수의, 정말 한 줌의 부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낙수효과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에 대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른 경제 모델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와 있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희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미성님이랑 그리고 은주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우리 기후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과 저녁 밥상에서만이라도 기후 대화 한 번씩 꺼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밥상에서 기후 대화 약속합시다.